안녕하세요, 썬네스트입니다. 보통 공간 분리를 하면 집중이 잘 된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한 4,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집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집중을 못하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점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할 때는 공간 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정하는 것에서 끝나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작업존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 어떤 아이템들을 사용했는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너저분한 걸 치우는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정리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칸칸이 세분화해서 나누는 정리는 아예 안 하고, 그렇게 해두면 다시 정리할 때도 이건 여기, 저건 저기 하고 매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귀찮아져서 결국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식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한 곳에 몰아넣기. 책상이 자잘한 서류나 종이류, 보기 싫은 책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무인양품 파일박스에다가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넉넉해가지고 책이랑 서류 꽂고도 이렇게 앞쪽에 자리가 남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남는 공간에다가 굴러다니는 박스, 그리고 재활용해가지고 명함이나 작은 엽서, 자잘한 것들 모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박스 뒷면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트인 쪽을 이렇게 책상 안쪽으로 두시고요. 막힌 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시면은 공간 분리도 확실히 되면서 이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작은 집을 여러 용도로 나눠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에는 이렇게 라탄 바구니를 뒀어요. 이게 엄청 탄탄해가지고 가끔씩 쓰는 부자재나 카빙 용품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다 때려 박아놨습니다. 이것도 분류 같은 거 없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대충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근데 이게 액체도 있어서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들어도 끄떡없어요. 마감도 괜찮고. 사실 저는 이 바구니를 다른 데서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어느 공간에 두더라도 저희 집 분위기에는 튀지 않아가지고 무드를 안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톤에 구애받지 않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서 추천템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책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너저분한 물건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제자리에 안 둬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경험상 정리를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리를 못해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각 잡고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한 곳에 몰아두는 곳에만 두면 되니까 딱히 부담감을 느낄 일도 없고 거의 대부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을 때도 딱히 부담되는 마음이 없고 딴 데로 마음 셀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몰아놨는데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사실 정리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우선 최소한의 환경 세팅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선을 비웠다면 그 다음은 시작을 해야겠죠. 저는 책상에 앉아도 사실 우리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책상에 앉아도 바로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지만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고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책상 옆에 보시면은 홈카페 존이 있어요. 여기서 커피를 하나 내리고 이 스탠드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크기가 좀 큰 편이거든요. 가로가 80인가?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 책상만 전체적으로 딱 밝혀줘가지고 이 공간에 몰입하게 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빛 색깔을 바꿀 수 있어가지고 저는 카빙 작업할 때는 이렇게 노란 톤으로 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작업할 때는 이렇게 완전 화이트 톤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빛 컬러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뽀모도로 타이머입니다.
저는 이거를 매번 쓰지는 않고 알람이 필요할 때 주로 쓰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시간을 정해두고 쉬는 시간을 만들고 이럴 때 몰입이 필요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몰입하면 쭉 집중하는 성향이라서 그게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쓰는데요. 첫 번째는 카빙할 때. 너무 오래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SNS 댓글 확인할 때. SNS 댓글 확인할 때처럼 마감이 없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일 때, 그 외에도 뭐 책 읽을 때, 일하다 중간에 쉴 때, 그리고 쇼폰 볼 때도 요새는 쓰고 있어요. 이게 루틴을 잡는 도구라고는 하는데 저는 결국 제 작업 성향에 맞춰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뽀모도로 이거 고민이시면은 이제 남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도 좋기는 하지만 저처럼 작은 거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진짜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좌절감을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안 되면 저처럼 이렇게 뭐 쇼폰 볼 때 시간을 정해둔다거나 독서할 때 시간을 정해둔다거나 이렇게 10분, 20분 이렇게 작은 범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시면 이 제품을 100%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록 선반. 이거는 제가 요즘 제작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펜 트레이, 펜 보관하고 마스킹 테이프, 뭐 가위자, 다이어리, 스티커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기록템들을 모아둔 거죠. 제가 기록 로망이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매번 정리하고 꺼내는 게 귀찮아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곳에 모아두는 선반을 만들어 봤어요. 확실히 한 자리에 다 있으니까 손이 쉽게 가기도 하고 정리하기가 쉬워서 좋더라고요. 그냥 꺼내가지고 쓰고 그냥 여기다 타라락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니까. 이제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번 영상이랑 뭔가 피타기도 해가지고 한 번 더 소개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시작을 돕는 것들도 갖췄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공간을 작업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진짜 내 공간이라고 느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공간을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나만의 색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만의 색을 제가 어떻게 입혔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이 타공판인데요. 이게 무타공이어가지고 전월세 집에도 부담이 없고 보통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연출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거실이 크지 않고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어가지고 이쪽에 아예 벽으로 가려버리면 좀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동선도 좀 불편하고요. 이 타공판의 포인트는 내 취향의 물건이랑 작업 도구를 걸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책상 위는 깔끔하게 비우고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템들은 다 벽면에 걸어둠으로써 꾸밈이랑 실용을 동시에 챙기는 거죠. 여기를 딱 봤을 때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저처럼 목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상에서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취향 전시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이 타공판이 꽤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 다리도 일부러 이거를 이 이젤 모양을 골랐는데요. 이게 카빙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안 흔들리고 튼튼한 게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이 이젤 모양에서 느껴지는 뭔가 작업실 같은 무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뚫린 구멍 위치에 따라서 책상 높낮이 조절도 되고 상판을 비스듬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화방에서 쓰는 제도용 책상 느낌이어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여기는 뭔가 만드는 자리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드톤이라서 카빙 작업물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 상판을 그냥 원목으로 나사 작업을 해도 돼요. 다리랑 상판이랑 아예 분리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공판을 자세히 보시면은 좀 다른 후크가 있죠. 요 일자 후크들. 요거는 조금 부끄러운데 나무젓가락이에요. 이게 시중에 파는 후크가 너무 약해서 금방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요 나무젓가락이었습니다.
이게 나이프로 깎아서 끼웠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예 구멍에 맞는 목봉을 테무에서 사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있다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서 무거운 건 걸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것들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고백할 게 있다면, 사실 제 집 꾸미기 욕망이 이 작업존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4평 방구석에서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우드카빙을 한번 했는데, 그때 진짜 내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내 방이 아니라, 내 자취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커져서 진짜 내가 꿈꾸던 공간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 사실 저는 이 말의 중심에는 늘 이 작업존이 있고, 또 이렇게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약간 제 신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김에 2가지 정도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 책상은 뭐뭐 하는 공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뭐 일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 꿈꾸던 취미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2번째, 이 행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2가지만 생각해 보셔도 내가 책상에서 가지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집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번 빈칸에 뭘 채우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가서 열심히 응원하는 답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저처럼 침대에 자꾸 도망가고 싶으시면 2번을 기회 삼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의 중심이 시작되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